자연스럽게 내가 이 세상을 뜬 이후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내 재산이 상속될 게 당연히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륜녀에게 땅, 돈 이런 걸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서 누구나 한 번쯤 TV에서 불륜 사건을 보면 궁금해 하실 만한 그 내용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전쟁, TV에서 나오는 불륜 스토리 이런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툭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나이 먹고 왜 그러는 거냐? 나 도대체 몇 살 돼야 바람 안 피우는 거야? 이런 얘기 한 번쯤 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같이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바람 피우는 최고령, 과연 몇 살까지 바람을 피울까? 혼인했을 때 바람을 피우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혈기왕성한 30, 40대의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우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엔 워낙에 또 신체적인 나이가 굉장히 또 젊어졌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0대까지가 바람 피우는 맥시멈이 아닐까? 아유, 그 이후로는 몸도 힘들고 체력도 후달리고 바람 피우겠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상은 넓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건요, 제가 봤던 사건 중에 나이차가 가장 많은 그런 불륜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상간소송을 이제 당해가지고 소장을 받고 오신 경우였습니다. 소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원고 나이, 피고 나이 이게 나오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앞에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의 와이프하고 피고가 27살, 8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원고 배우자 남편의 나이를 보니까요. 남편과 피고 불륜녀의 나이 차는 30살 이상이 나는 겁니다. 그 남성분은요, 80대 초반이었습니다. 80대 초반이 30살 이상의 나이 차가 나는 여성분과 만났던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어느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여쭤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지가 10년 이상이 훨씬 뛰어넘게 되었더라고요. 높은 분과 비서 이런 관계로 만나서 관계가 진전됐던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 본인이 억울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오래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나도 너무 억울하다. 나 정말 병수발하듯이 그렇게 따라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본인이 진짜로 그런 상황이 너무 싫고 난 정말 억울하고 내가 왜 내 남편도 아닌 이런 사람을 수발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 남자분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 세상을 뜬 이후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내 재산이 상속될 게 당연히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륜녀에게 땅, 돈 이런 걸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병수발 그래서 한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할 게 있어서 만나놓고 저 억울합니다 이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도 화나고 여러분도 화나고 우리 모두가 다 화나는 지점이 바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건은요, 소장 받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소송에서 지거나 하면 그 돈 그대로 다 주면 되니까 그냥 대응하지 말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다 인정하게 놔둬라. 그렇게 돼서 그 사건은 결국 당연히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도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80대 초반이 되어서도 이렇게 불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해서 맨날 병원을 가는 와중에도 그 여자를 끼고 갔다. 진짜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고 입장에서는 이 인생의 다양한 고난,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같이 공유하고 겪어내고 이런 건데 이제 와서는 어린 사람이 좋다고 가버리니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단순히 어려서 혹은 내가 지금 기력이 넘쳐서 난 정말 다른 사람도 만나고 2명, 3명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야만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초등학교 동창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등학교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중학교는 뭐 서울로 간다든지 이렇게 뭐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50대 한 후반, 60대 이런 분들은 뭐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서 지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엄청 활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어릴 때 그 끈끈했어. 그 마을 내에서의 그런 정겨움 있지. 근데 또 완전 어른이 돼서 만났더니 약간 낯설고 내가 아는 사람인 듯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 이제 눈이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서 만난 분들은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친구들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 모임 이런 데 와가지고 불륜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당연히 좀 높고요. 제가 직접 소송하거나 혹은 겪고 보고 듣고 한 최고령 혹은 불륜을 저지르는 연령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씁쓸합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가장 중요한 건 내 배우자이고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정 유지 못하겠고 내 배우자랑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